김미경의 리부트. 29살에 강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28년간 강의를 해오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1만여 명이 모여 공부하는 온라인 대학 MKYU 대학을 이끄는 학장으로, 그리고 사단법인 그루맘을 통해 미혼 모드를 지원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스타 강사 김미경님의 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올 변화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2020년 1월 22일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그날의 강의를 끝으로 그녀의 강의는 중단되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청중을 상대로 강의를 하던 그녀의 일이 중단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운영하는 콘텐츠 회사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있는데 2월 막바지를 향해 갈 무렵 회사의 자금 상황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녀의 사업의 탄탄한 수익처는 강의였는데 강의가 멈춰버려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도록 그녀는 위기를 넘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우선 그녀는 종이 신문 2종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들의 리포트를 받아보는 신청을 했다. 또한 작은 단서라도 건지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읽어나갔다. 강연을 다닐 때보다 바쁘게 단서를 찾아다니고 아이디어를 옮겨 적고 솔루션을 생각했다. 그렇게 노력한 지 한 달여가 지나자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녀만의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반 이상 채워졌다. 또 한 달여가 지나자 조금씩 코로나라는 혼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질서, 이전과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살아가는 공식, 돈 버는 공식이 완전히 달라. 그 중에서도 내가 발견한 4가지 공식으로 우리 회사는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 코로나 이전에 했던 사업 방식을 완전히 리셋해야 해. 아까워하지 말고 필요 없는 것은 다 초기화하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리부트야. 하고 그녀는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구글이 꼽은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미국 다빈치 연구소 소장인 토머스 프레이는 포스트 코로나를 한 단어로 정의하여 리부트라고 말했다. 그가 사용한 리부트라는 개념은 흔히 컴퓨터 재시동을 떠올리지만 원래는 영화업계에서 많이 쓰인 용어다. 영화 용어로서 리부트란 어떤 시리즈 작품에서 그 연속성을 버리고 작품의 주요 골격이나 등장인물만 차용하여 새로운 시리즈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수개월에 걸쳐 그녀의 회사는 각 사업별로 4가지 리부트 공식에 맞춰서 리부트에 돌입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코로나 사태가 5달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위기를 넘기고 순항 중이고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매달 신규 직원이 입사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녀가 이 책을 낸 이유는 그녀가 경험하고 알게 된 것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이다. 대전환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뭔가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어렴풋할 뿐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형체를 예측하기 어렵다.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석좌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금 사그라들 뿐 결코 종식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형태로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을 변화들이 코로나로 인해 티핑 포인트를 맞고 있다. 대인 관계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의료에는 로봇이 추가되고 교육은 학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으로 진행 중이고 직장도 재택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혼돈 속에 숨어있는 새로운 질서.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다. 코로나라는 폭풍 속에서 가속도가 붙어 더 빨리 부서지고 합체되고 연결되어 몇 단계씩 뛰어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다. 혼돈이 정점을 찍고 나면 서서히 감춰져 있던 질서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이 뉴노멀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시장은 새 판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이미 알아채고 준비하고 투자한 사람들만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장을 차지할 것이다. 나의 일자리와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질서라도 만들어야 한다.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 1. 온택트.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3. 인디펜던트 워커. 4. 세이프티. 첫 번째는 온택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는 온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온택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빠르게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얼마 전 화제를 불러일으킨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은 온택트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팬들은 각자의 방에서 BTS의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접속하고
응원봉인 아미밤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실시간으로 응원봉의 색깔이 달라지도록 연출했다. 전 세계 162개 지역에서 약 50만 개의 아미밤이 연동됐다. 온택트로 국경을 넘어 50만 명의 팬이 동시에 연결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 백화점 업계도 변화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20년 4월 백화점 최초로 관중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디지털 라이브 패션쇼를 진행했다. 이런 온택트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20여 년 전부터 성장해오고 있던 디지털 기술들이다. 이 기술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긴 거대한 틈을 다양하게 메꾸면서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 작은 시작, 빠른 시작, 대담한 시작만이 우리를 온택트형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장 연결해야 온택트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디지털로 변환해야만 한다. 모든 온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디지털과 내 사업, 내 일을 합체시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가리켜 어떤 회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명품 회사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버버리는 자신들을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라고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버버리의 매출이 급감할 무렵 버버리의 CEO였던 앤젤라 에런츠는 버버리를 디지털 미디어 회사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변혁을 일으키는 완전한 디지털 버버리 전략을 추진했다. 버버리의 고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자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코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실루엣, 섬유,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 모든 것을 고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홀로그램 모델들이 실제 모델과 함께 런웨이를 걸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적자였던 버버리의 매출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주가는 무려 165%나 상승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기업들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처럼 개인이나 작은 회사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한다. 나와 디지털을 합쳐서 어떻게 변신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온택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이다.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려 욕심내지 말고 디지털 세계에 점 하나를 찍는 것을 시작으로 하면 된다. 세 번째는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인 인디펜던트 워커이다. 우리는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 타격을 받은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상당수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인간 대신 기계나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자리를 주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에는 직원 없이 터치패드만 눌러서 커피를 주문하는 무인 카페가 열렸고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로봇 카페도 생겼다. 온택트는 이제 디지털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모두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다. 지금 내가 하던 일 그대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야 한다. 어떤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인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다. 자율 출퇴근제,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업무 형태는 이전에도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도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 유연한 업무 형태를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새로운 일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유연한 업무 형태로의 변화는 회사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넓혀주었다. 가령 능력이 있어도 집이 멀어서 채용하기 힘든 직원도 이제는 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5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1. 코어 콘텐츠를 가져라. 코어 콘텐츠는 무엇이든 내가 관심이 있거나 많이 해도 지겹지 않고 재미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코어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코어 콘텐츠가 아니라 나만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코어 콘텐츠가 된다. 누구나 5년 이상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남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자신만의 코어 콘텐츠를 갖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대개 혼자서 출발한다. 일의 고수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스스로 홍보하고 고객을 관리하고 커리어 개발도 해야 한다. 기초적인 SNS 마케팅부터 구체적인 홍보까지 스스로 다 해야 한다. 장소 불문, 나라 불문하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은 기본이고 자신을 어디에서든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곳에서 매우 유능하게 활동해야 한다.
3.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요즘처럼 유속이 빠른 시대에는 6개월 정도 정신 못 차리고 딴짓을 하면 금세 뒤처진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 강도가 높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하나의 작은 회사다. 투자하지 않는 회사의 미래가 있을 리 없다. 수입의 30% 정도는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해야 한다. 4. 네트워크를 관리하라. 인디펜던트 워커를 혼자서 일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독립적으로 일하되 사람과 사회와 촘촘히 연결되고 그 연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5.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인디펜던트 워커는 돈이 들어오면 악착같이 저축하고 일이 끊이지 않게 나와 주변을 잘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디펜던트 워커다. 네 번째는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인 바로 세이프티이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안전이다. 그러므로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코로나 이후 무엇을 하건 제일 큰 전제는 안전이다. 감염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한다. 그동안 세이프티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이제 세이프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초반에 손해를 보더라도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미국 아마존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로봇 체인을 만들고 있다. 상품 표면이나 포장 상자의 바이러스가 며칠 동안 살아있을지 모르고 배달하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아예 첫 단계인 생산부터 마지막 단계인 배달까지 사람 없이 로봇과 디지털로만 배송 체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유통업계뿐 아니라 곳곳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붙을 필수 형용사다. 이제 우리는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이프티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 어머님들이 즐겨 신는 명품 구두 브랜드 바이네르가 있다. 바이네르는 매년 전국에서 무료 효도 잔치를 꾸준히 해 어머님들 팬들이 많은 회사다. 그런 회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90% 이상 떨어졌다. 이 회사는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코로나 이후 생존이 어려워질 것이다. 세이프티는 달라진 세상의 핵심 콘텐츠이자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다. 진심 어린 세이프티가 우리의 리부트를 완성시켜줄 것이다. 불확실한 시대에는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이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시나리오는 다음 3단계로 작성한다. 1단계 나와 세상을 분석하라.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보완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리고 내 일과 관련해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파악해본다. 이렇게 가져갈 것과 채워야 할 것,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으면 작대기 긋기가 일어난다. 이 기술을 보완하고 배워서 이런 마케팅을 하면 더욱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등의 작대기 긋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2단계 리부트 공식에 대입해 10줄 시놉시스를 써라. 시놉시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시놉시스를 쓰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기존 시놉시스를 수정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려 하지 말고 일단 써보는 게 중요하다. 머리로 상상하고 공식에 넣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엔 상상도 못했던 진짜 나를 살리는 시나리오를 얻게 될 것이다. 3단계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즉시 실행하라. 투두 리스트는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의 목록이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리스트로 만들면 된다. 뉴 러너가 되어야 일자리를 구한다. 코로나 이후 수많은 기업과 정부의 리포트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재교육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으로 꼽히는 아마존은 2019년 7월 미국 내 직원들의 3분의 1인 10만 명을 재교육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첨단 회사의 직원들이라도 지속적인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회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에도 계속 일을 하려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교육업계와 만나 첨단 에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지식만 골라 빠르게 배우는 즉시 교육이 일상이 되고 있다. 즉시 교육으로 가까운 미래를 미리 공부하고 내일에 곧장 적용하는 뉴 러너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뉴 러너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제 나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야 한다. 학습은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유료로 고수들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하다. 이미 유튜브에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이 넘쳐난다.
뉴 러너의 즉시 교육법의 마지막은 책과 각종 정보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공부 습관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책이다. 전문가들이 쓴 책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미디어와 리포트, 그리고 신문 등을 활용하여 정보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약 30년간 강의를 해오신 분이라 책 내용도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의 도입을 더 빨리 불러온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와 사업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녀의 내공이 깊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책이다.